먼저 강의를 하기 전에 청년은 자기의 미래에 대해 자성 예언을 해야 한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자성 예언은 영어로 펩톡 또는 토크 세라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자성 예언이란 미래의 자기 성공에 대해서 되풀이해서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성공한다, 나는 잘된다, 나는 박사가 된다, 나는 교수가 된다, 나는 사장이 된다, 나는 행복하게 산다, 이런 말을 늘 되풀이하면 그렇게 그대로 되어 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자성 예언입니다. 또한 이런 자성 예언은 심리학에서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피그말리온이란 그리스 신화, 즉 조각가 피그말리온의 이름에서 유래된 그런 심리학적인 용어입니다. 그리스 신화 피그말리온은 아름다운 여인상을 조각을 하고 이 여인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조각인데 너무나 진심으로 사랑을 하게 되는 게지요. 그때 그 그리스 신화에서 여신인 아프로디테가, 즉 비너스죠. 아프로디테가 그 피그말리온의 그 사랑에 너무나 감동을 해서 그 여인상에게 생명을 불어주어 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타인의 기대나 관심으로 인해 능률이 오르거나 좋아지는 현상을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심리학에서 타인이 나를 존중하고 나에게 기대하면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말은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좋게 말하면 좋게 되고 나쁘게 말하면 나쁘게 된다는 게죠. 그러니까 너는 잘 될 거야 하면 잘 된다. 너는 참 예뻐 하면 더 예뻐지고, 그야말로 자꾸 꾸중을 한다든가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든가 하면 그렇게 된다는 게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이 운명을 결정하고 우리 삶에서 말하는 대로 그렇게 된다는 게죠. 이것이 자성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날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좋은 방향으로 기도를 하고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면 여러분들이 좋은 성공을 이루게 되고, 그야말로 나쁜 생각을 하고 나쁜 방향으로 나아가면 나빠지게 된다는 게죠. 여러분들이 이런 현상도 잘 보지 않습니까? 야구장 같은 데에서 코치가 가가지고 투수에게 너는 잘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죠. 힘내, 잘할 거야. 이렇게 하면 투수가 용기를 내서 잘 던지게 되어서 승리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자성 예언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음부터 강의하는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되겠지요. 그러면 제1절 활력 양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활력 양생이 무엇입니까? 활력이 무엇입니까? 활력이란 생명을 기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활력이라는 것이 뭐냐면 의욕, 중요하죠. 의욕, 재미, 기쁨, 이런 것들이 전부 활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활력이란 살아 움직이는 힘, 이걸 우리가 활력이 떨어졌을 때 어떻게 불어넣느냐, 이게 중요한 게지요. 이걸 갖다가 이제 불어넣는 그런 것을 갖다 양생이라고 이야기해요. 섭생, 우리 몸을 조리해서 불어넣어야 하는데 어떻게 우리 몸을 조리하느냐, 이런 것을 양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질병은 마음과 영혼과 육체와의 관계에서 발생을 하는 게지요. 그러니까 활력이 없을 때, 활력이 떨어질 때 몸과 마음과 영혼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있을 때 감정이 있지 않습니까? 감정이 있고 마인드 마음이 있고 바디 몸이 있고 스피릿 영혼이 있습니다. 이 영혼을 그야말로 에너지가 둘러싸고 있고 바이탈리티 활력이 둘러싸고 있고 우리의 삶이 둘러싸고 있는 게요. 그래서 이런 몸과 마음과 영혼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건강은 우리 마음과 영혼과 몸에 그야말로 싱싱하고 힘찬 기운을 불어넣을 때
유지되고 증진되는 게지요. 이걸 갖다가 우리가 사회에서 기혈순환이라고도 이야기하고 혈기왕성하다고, 정말 활동력이 강하고 그런 사람은 혈기왕성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기혈순환이 잘 되고 혈기가 왕성하게 하기 위해서 기를 불어넣는 게지요. 기를 살려주는 게죠. 기라는 것은 우리 동양적인 의미이지만 서양적인 의미로는 에너지를 불어 넣는 게죠. 그래서 우리 동양에는 이 기자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용기를 부르는 이 기운 기자거든요. 공기, 기력 뭐 이렇게 이 기자, 에너지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죠. 그러니까 실제 기를 살리면 건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초등학교 다닐 때 여러분 어머님들이 기를 살려주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합니다. 넌 잘 될 거야. 괜찮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게 기를 살리는 거죠. 그냥 좋은 말 한다든가 격려를 한다든가 칭찬을 한다든가 사랑을 해준다든가 이건 기를 살려주는 말이고, 이제 기를 죽이는 말이죠. 이제 꾸중을 한다든가 비난을 한다든가 핀잔을 한다든가 남과 비교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기를 이제 죽이는 그런 이제 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기를, 활력을 어떻게 이제 살리는 것인가. 그러니까 여러분도 보면 알지만 이 활력 양생만 잘해도 그야말로 여러분들이 성공을 할 수가 있는 게죠. 이게 나무 기 살리는데 탁월한 능력을 가졌다면 이 사람은 이미 성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적성이 있고 이런 능력이 있다는 건 정말 남을 딱 그 사람만 만나면 기를 살린단 말이죠. 그렇죠? 이러한 분야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다면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그야말로 건강을 관리하고 봉사하고 여러분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 수가 있는 게죠. 그래서 이 활력양생법은 그야말로 생명력을 불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이탈리티, 활력이 있다면 여기는 생명을 불어넣는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외국에서도 보면, 영어로도 보면 엑서사이즈, 운동도 있죠. 슬립, 잠도 있죠. 마인드셋, 마음 다스리는 것도 있죠. 다이어트, 식사도 있죠. 뭐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활력양생에서는 마음의 활력양생이 있고 육체의 활력양생이 있겠습니다. 마음의 활력양생은 기도한다든가 독서한다든가 또 단서를 나눠준다든가, 육체의 활력양생은 운동을 한다든가 또 음식을 한다든가 노동을 한다든가, 또 마음과 육체의 활력양생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등산을 가고 운동을 가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모두 다 활력을 양생을 시키고 있는 게죠. 그러니까 이런 활력양생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노력이 필요한 게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환경을 찾는 게죠. 좋은 환경을 찾아서 노력을 하면 그야말로 건강을 유지하면서 정말 우리의 삶을 보람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게죠. 날마다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정말 기적이지 않습니까? 정말 내 하루 사는 거 기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것이 바로 활력이 되는 겁니다. 정말 이 지구에 온 것을 정말 나에게는 고맙다, 감사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하고 항상 이제 패톡 자성예언을 하면 그야말로 여러분들 삶들이 날마다 기쁘고 즐거움에 넘치가 되는 게죠.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들 보면 알지만 여기가 내가 내 스스로가 나는 내가 정말 좋다 이렇게 자꾸 하루에도 3번씩 이제 외치는 게죠. 그러면 그 하루가 좋아지는 겁니다. 나는 왜 하는 일마다 잘 되지? 이렇게. 그러죠? 나는 왜 하는 일마다 잘 되지? 이렇게 날마다 외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남에게 이야기할 때 행복하게 사세요. 당당하게 사세요. 시원하게 사세요. 짜릿하게 사세요. 웃으면서 사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사람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되는 게죠. 뭐 어떤 여러분들이 뭐 그냥 기술로 가지고 남 모르는 기술로 가지고 막 하는 것이 그야말로 기술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 한마디가 자연건강요법이고 기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 만났을 때 부자 되세요. 이렇게 하면 그 사람한테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거죠. 기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온 집안 사람이 서로 예쁘다고 하고 부자들하고 하고 서로 그렇게 하면 이제 그
집단이나 그 집안이나 모두 다 그런 방향으로 이루어진다는 게지요. 그래서 이런 활력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205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인체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라는 게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몸에서 나는 소리를 들어봤습니까? 옛날에는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재미있는 핸드폰이나 재미있는 것들이 없을 때는 가만히 혼자 누웠으면 뱃속에서 꼬르르 이렇게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근데 요즘은 하도 핸드폰을 가지고 즐거운 세상이기 때문에 또 외부에서 즐거움을 주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걸 자기의 인체의 내부 소리를 들을 기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는 게죠. 이렇게 인체의 소리를 들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이 나에게 말하는 소리를 듣는 것, 이것이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 자신을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몸이 나에게 말하는 소리를 들으라는 것이구나 이렇게 알아두어야 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장 강력한 치료제가 나 자신을 사랑하면 나 자신을 치료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변화이고 날마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까? 또 도전해야 하고 여러분들이 매일 하루하루 성장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런 때일수록 내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는 게죠. 그러니까 외부 소리는 여러분들 많이 듣죠. 하나님 음성, 우주 소리 다 외부 소리입니다. 우리가 외부 소리만 들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내 자신의 내부 소리를 한번 들어보라는 게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아름다움이 바로 나의 아름다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이 참 아름답다 하면 내가 아름다워지는 것이고 이 세상이 꼴 보기 싫다 이렇게 하는 것은 내 마음이 꼴 보기 싫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활력양생법에 대해서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206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러면 몸의 소리를 어떻게 듣느냐, 몸의 소리에 듣는 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락하게 누워서 그야말로 여러분들이 긴장을 풀고 그 다음에 몸에서 어떻게 있는지 즐거움을 주는 것을 생각을 한다는 게지요. 그리고 또 그 생각을 버리고 다시 이완시키고 몸의 기분을 주목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다시 마음에 좋아하지 않는 것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어떤 기분이나 장소나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좋아하지 않는 그 생각을 버리고 다시 이완시키고 다시 내 상태를 점검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내 마음에 즐거움을 주는 것을 다시 가져오고 다시 내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이제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완시키고 자꾸 이걸 반복을 하면 자기 몸에 그야말로 자기 몸이 지금 어느 것을 좋아하고 어느 것을 싫어하는지 이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자신을 현재로 돌아오게 합니다. 내가 가장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러한 몸의 소리를 듣고 마지막에 자신의 현재로 돌아오고 난 다음에는 언제나 카타르시스를 느껴야 모든 자기 건강이 좋아지고 또 자기의 불건강이 치료가 되는 게지요. 그냥 이렇게 자신을 현 상태로 돌아오고 난 다음에서도 그냥 무덤덤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아무 효과가 없다는 것을 한번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활력양생법들이 책들을 보면 옛날 우리 고전들을 보면 이런 용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군인들이 보면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부엌에 냉장고에 많이 붙여놓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제 활력양생의 기본 원칙은 음식이라든지 그다음 어떤 생활규칙과 절제, 노동, 그다음 보양, 감정조절, 운동 이런 것들을 이제 들 수가 있는 거죠. 이걸 이제 한자로 음식절제, 기거유상, 작식유절, 방사유생, 음식보양, 감정조절 또는 기공, 운동단련이라고 이렇게 옛날 고전책들을 보면 건강관리법으로 우리 동양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고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황제내정 책을 보면 사계절 양생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활력양생을 하기 위해서는 계절에 따라서 봄은 봄답게, 여름은 여름답게, 가을은 가을답게, 겨울은 겨울답게 생활을 이제 하라는 게지요. 그러니까 현실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자족하고 내가 만족을 하는 것이 내 스스로 만족을 하고, 또 여름은 덥게 살고 겨울은 좀 춥게 살고, 이렇게 환경에 계절에 이렇게 자연에 맞춰 살면 활력양생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에 맞추어 살아라는 겁니다. 계절에 맞춰서 살아라고 옛날부터 우리 선조들은 이제 강조를 하여 왔습니다. 이번에는 제2절 자신과의 대화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과 대화를 하라는 게죠. 내 자신과 대화하라는 것은 내 자신의 세포와 대화하라는 것이다. 지금 내 감정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내 감정이 내 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대화를 해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한 생활을 해야 하는데 오늘날 너무나 복잡한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내 감정이 내 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세포는 그야말로 생과 사가 있습니다. 세포도. 대개 보면 위벽세포는 2일간 살고, 장세포는 3, 4일, 소장 상표는 1주, 혈소파는 10일. 이 10일마다 새로운 세포가 생성되고 10일마다 낡은 세포가 이제 죽어간다는 게죠. 그러니까 이 대시세포 같은 는 수개월에서 수년, 적혈구는 4개월, 그냥 골세포는 25 내지 30년, 이렇게 이제 생과 사가 주어진다는 게죠. 그런데 대개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자신을 볼 때 대개 우리 삶에서는 안에서 밖으로 수신과 발신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죠. 우리 오감을 통해서 우리 몸에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뇌에서 생각한 것을 발신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게죠. 그리고 우리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수신과 발신이 항상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발신이 크면, 수신은 적게 하는데 너무나 기대를 많이 하고 발신이 크면 그게 바로 욕심이라는 게죠. 그러니까 내 용량을 모르고 그냥 발신만 큰 거죠. 원하는 것만 크면, 밖에서 원하는 것만 크면 그거 안 된다는 게죠. 그러니까 어떤 자기의 능력, 용량을 벗어나면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게죠. 즉, 뭐 스트레스를 받는다든가, 피로하다든가, 증오를 한다든가, 우울증에 걸린다든가, 이런 걸리는 거예요. 그러나 용량을 벗어나는 거. 자기 모든 걸 언제나 자기 용량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한 번씩 자기 자신과 이제 대화를 이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몸을 즐겁게 해서, 기쁘게 해서 항상 깃털처럼 가볍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그야말로 깃털처럼 가볍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벼운 몸은 건강한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트레스는 내 몸에 그야말로 무거운 그런 몸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날마다 우리가 이렇게 자기의 활력양생을 하면 이렇게 깃털처럼 가벼운 몸을 만들 수가 있는 게죠. 몸과 친구 만들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실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상황에 부딪힙니다. 우리 모든 동물은 살아가면서 항상 긴장 상태로 살아갑니다. 즉 신경을 곤두세우며 살아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몸이 때로는 순환이 잘 안되고 해독도 잘 안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내 몸을 전투장으로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몸을 갖다가 이렇게 전투장으로 만들면 우리의 건강이 악화되게 되는 게지요. 이렇게 전투장으로 만드는 요인들이 무엇이냐? 그것들은 첫째는 트라우마를 들고 있습니다. 트라우마는 마음의 상처입니다. 과거에 자기가 마음의 상처를 입었던 것을 잊지를 못하고 계속 기억을 되살리면서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 이런 것들은 내 몸을 전투장으로 만들고 있는 게죠. 그 다음에 또 깊은 생각을 한다든가, 어떤 강박관념에 시달린다든가, 그 다음에 자기 몸을 혹사시킨다든가, 이런 것들이 할 때 내 몸이 전투장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것을 시달리고 있을 때마다 그럴 수도 있지. 누구나 다 그래.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 몸이 전투장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몸의 상태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내 생활습관도 알아차리고 그야말로 알고 진단하고 그래야만이 처방을 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강의를 했지만 진단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했지 않습니까? 망문, 문절, 그러니까 보고 물어보고 들어보고 만져보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을 동원해서 상태가 어떤지를 이제 알아봐야 하는 게죠. 무엇보다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고 난 다음에 우리가 거기에 대한 어떤 처방을 내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몸과 친구 만들기 방법은 이제 211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그것은 첫째는 몸을 보는 법, 두 번째는 자신을 보고 웃기입니다. 이 몸을 보는 법은 책이나 노트 그리고 색채펜을 가지고 편하게 앉아서 눈을 감고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에 그때 내 자신이 지금 몸이 어떻게 상태인가, 어떻게 바라보는가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눈을 뜨고 색채펜을 가지고 지금 본대로 몸의 그림을 그립니다. 뭐 미술처럼 잘 그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자기 상태, 그 상태를 그대로 이제 그린 다음에 이 그림을 보고 거기에서 본 이미지에 대해서 느낀 점을 글로 한번 적어봅니다. 그렇게 적어보면서 지금 내 몸의 상태가 어떤지 그런 것을 알게 되는 게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신을 보고 이제 웃는 겁니다. 종이 한 페이지에 자신의 몸의 캐리케이처를 그리는 게지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어리석고 엉뚱하게 이제 그리는 게죠. 그린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유머를 가지고 짧은 구절을 씁니다. 그래서 그 몸과 대화를 나누고 그 몸의 상태를 보고 이렇게 보면 웃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웃음으로 자기 현 상태의 어떤 스트레스를 떨쳐버림으로써 활력을 높이고 좋은 감정과 자신에 대한 자아를 사랑하게 되는 게지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앞에서도 내가 강의했죠. 몸을 보는 법이나 자신을 보고 웃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그야말로 여러분들이 볼 때 카타르시스를 느껴야 하는 게죠. 그 다음에 즐거움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런 환희가 일어나야만이 자기의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자기의 건강이 이제 좋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완과 몸과의 대화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호흡을 할 때 자연 호흡 묵상을 하라는 게죠. 우리가 호흡을 할 때 어떤 사람들은 단식 호흡 여러 가지 호흡법들이 있지만 그런 호흡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연 호흡, 자연 상태로 여러분들이 복식 호흡을 한다든가 흉식 호흡을 한다든가 굉장히 의도적으로 하는 호흡 이건 좋지가 않습니다. 혹시 잠시 하는 것은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자연 상태로 이렇게 호흡을 하면서 몸을 이완시키고 자연 리듬에 따라 숨을 쉬어가면서 몸을 관찰을 하는 게죠. 눈을 감고 안락하게 누워서 천천히 몸을 여행을 시작합니다. 자기 의식을 자기 몸에 가져가는 게죠. 첫 번째는 정수리에 정수리로 가져가서 정수리 상태를 보고 그 다음에 목 안을 보고 그 다음에 어깨 및 팔이 몸과 연결된 관절을 보고 그 다음에 팔 아래로 의식을 가져와서 상태가 어떤지 보고 그 다음에 몸통으로 가고 그 다음에 창자와 소화 시스템을 향해서 가고 등이나 어깨로 가고 마지막으로 다리 아래로 가서 지금 자기 몸을 관찰을 합니다. 관찰을 한 다음에 앞에서와 같이 몸의 느낌을 그려봅니다. 자기 몸을 그려보고 그린 다음에 그 몸과 대화를 합니다. 대화를 하면서 어떻게 느끼고 싶은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걸 대화를 하면 여러 가지 이제 활력 양생이 되는 게죠. 그러니까 내 마음을 들여다 보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를 괴롭히는 것은 그 상황 자체가 아니라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우리 자신의 생각과 감정 때문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한번 관찰을 해보는 겁니다.
이번에는 제3절 질병은 건강의 기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제 병은 마음병이 있고 몸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몸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마음병은 마음의 상처로부터 생기고 몸병은 음식으로부터 생기게 되는 게지요. 그래서 실제 마음이 좋아지면 몸이 좋아지고 몸이 좋아지면 마음이 좋아지게 되는 게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 패션 하나 이것만 잘해도 그야말로 우리가 여러가지 활력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자기의 마음에 맞는 옷 하나만 입어도 우리가 오늘 하루 내가 즐거움을 이제 갖게 되는 게지요. 그러니까 마음과 몸 얼마나 이제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볼 때 할머니들 있지 않습니까? 할머니들이 그냥 이렇게 계시지만 여러분들은 한번 할머니들한테 매니큐어를 한번 칠해줘 보세요. 그야말로 90살 넘은 할머니가 손녀가 와가지고 할머니 손톱에 매니큐어를 한번 칠해주니까 얼마나 그걸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는지, 그것이 바로 건강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게죠. 실제 마음이 즐거우면 몸도 이제 즐겁게 되는 게죠. 그래서 자신의 안녕을 늘 들여다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안녕을, 노병사를 잘 다스리면 그야말로 우리의 수명이 연장을 시킬 수가 있는 게죠. 특히 이제 모든 질병이 발생하면 그것은 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질병이 발생하면 무조건 쉬어야 하는 게죠. 그래서 실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칼 사이먼트는 암세포가 암에 걸렸을 때도 계속 몸으로부터 암세포가 제거되는 것을 볼 때까지 계속 그림을 그리면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앞에서도 펩톡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했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해서 계속 이제 신경을 써가면서 마음으로 그림을 그릴 때 상상이 전자적으로 에너지와 전화돼서 암도 이제 치료될 수가 있다고 이제 칼 사이먼트는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제 건강하고 행복한 그림을 찾아서 냉장고나 목욕탕, 거울 등 이런 곳에 붙여놓고 날마다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의 몸은 이 그림만큼 건강해지게 될 거야. 나의 미래는 건강하고 희망찬 약속으로 가득할 거야 라고 자신에게 말하면 그날이 좋아지고 자기의 삶이 풍성하게 된다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건강한 행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깃발이 움직이면 바람이 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깃발을 보고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이 분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게지요. 이렇게 우리의 행동과 마음도 그야말로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의 행동을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게지요. 그러니까 어떤 이러한 행동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트라우마가 있거나 할 때 조용한 장소를 만들어서 스스로 건강함을 상상하면서 치료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 우리의 건강이 좋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아둬야 할 것은 어떤 질병에 걸렸을 때 이렇게만 하면 치료가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모든 의학, 현대의학, 그 다음에 동양의학, 그 다음에 여러가지 대체의학 이것들을 병행하면서 이렇게 할 때 그야말로 우리의 건강을 지켜가면서 질병을 치료하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서 강의를 하는데 이 불건강한 치료가 불건강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불건강이 치료가 된다지 어떤 큰 대병이 치료가 된다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건강한 행동을 할 수 있을 때 우리 건강을 지키면서 우리가 어떤 질병에 걸렸을 때 더 그 질병을 치료하는 길로 더 나아가게
한다는 거지, 다른 치료법은 전혀 하지 않고 오로지 조용한 장소에 앉아가지고 스스로 건강함을 상상하면서 기도만 하면 된다는 그런 이론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기 바랍니다. 그래서 질병을 건강의 기회로 삼는 법이 21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료 언어가 중요하다는 게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가 어떤 불건강이나 어떤 질병에 걸렸을 때 언제나 나는 강하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살아있는 것에 감사한다, 나는 나의 미래에 대하여 아주 희망적이다, 나는 매일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나는 나의 친구와 가족에게 감사한다, 나는 더 좋은 과거에 대한 모든 요구를 포기한다, 나는 이 암을 극복할 수 있다, 나의 생각과 감정이 나의 몸에 영향을 미친다, 하루하루가 하늘로부터 오는 선물이다. 이런 좋은 치료 언어를 계속 우리가 입술로 이야기할 때 굉장히 치료가 빨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게죠. 또 두 번째는 어떤 이런 성경의 시편 23편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이렇게 암송을 하면서 날마다 이렇게 나아가면 질병을 건강의 기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할 수가 있다는 게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3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기도한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나는 암을 걱정하지 않겠다. 그가 나를 평안하게 누이시며 건강과 강건으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절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낙담하지 않을 것이다. 주의 사랑과 강함이 나를 안위하시고 주께서 내 실망이나 낙담 앞에서 지혜, 지식 및 안내의 상을 차려주시고 치료의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기쁨의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믿음과 희망에서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암송을 하면 질병을 건강의 기회로 삼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여기도 나왔지만 우리의 생각 관점을 한번 이렇게 바꿔보는 게죠. 부정적인 생각에서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으로. 그래, 이번엔 제대로 해낼 거야. 이번 기회에 잘 살려봐야지. 난 할 수 있어. 더 좋은 방법을 찾아낼 거야. 모두를 위해 그 일을 해야지. 다른 사람이 일을 더 잘해. 내 운명은 내가 좌우하겠어.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할 때 우리가 더 좋은 건강의 기회를 가질 수가 있는 게지요. 또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들을 3분 동안 써보는 겁니다. 이런 백지에 긍정적인 감정을 써보기도 하고 나의 부정적인 감정을 써보기도 해서 긍정적인 감정이 무엇인지 부정적인 감정이 무엇인지 알아봐 가지고 부정적인 감정은 버리고 긍정적인 감정은 더 양생을 시키면 이제 건강한 기회로 이제 나아갈 수가 있는 게지요. 이번에는 제4절 이미지 트레이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미지 트레이닝이라는 용어 많이 들어봤죠? 이미지 트레이닝이란 그야말로 모든 것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머릿속에 그리는 것은 그대로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게지요. 여러분들 또한 징크스라는 용어도 많이 들어봤죠? 징크스란 이제 여러분들 그날 갈 때 여러분들 생각과 틀린 현상들이 일어날 때 이제 징크스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머릿속에 자기가 그리고 있는 거 그런 것은 이제 이미지 트레이닝이 되겠고 머릿속에 그리지 않는 어떤 나쁜 현상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징크스가 이제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은 자신감과 활력이 되고 내가 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은 이제 불안이나 초조감이나 이제 긴장이 이제 되겠죠. 그러니까 이미지 트레이닝은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눈을 감고 이제 상상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권투 선수들이 많이 이미지 트레이닝을 이제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스파링 하는 것을 상상 속에서 눈을 감고 이제 상대하고 이제 스파링 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이미지 트레이닝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경제 시합에 나가서 매치하는 장면을
상대 선수가 이렇게 칠 때 나는 이렇게 치고 이렇게 해서 녹다운 시키겠다. 이런 걸 갖다가 이제 계속 상상 속에 경기를 하는 게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링에 올라가면 자기가 이미지 트레이닝 한 대로 잘 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날 승리를 할 수가 있는 게죠. 이것이 바로 이제 이미지 트레이닝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미지 트레이닝이란 뭐냐? 과거 나쁜 기록을 지워버리고 그 자리에 좋은 이미지를 심어 성공의 기쁨을 느끼도록 하면 자신감이 살아나고 새로운 용기가 생겨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이미지 트레이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볼 때 이미지 트레이닝은 그야말로 오감으로 온몸으로 하는 이미지 트레이닝이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미래에 대해서도 종이 하나를 이렇게 딱 마련을 해서 거기에 내가 몇 살 때는 뭘 하고 몇 살 때는 뭘 하고 몇 살 때는 뭘 하고 한번 미래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보세요. 세워보고 이제 눈을 감고 미래에 대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한번 해보세요. 또 여러분들이 보면 여러분 책상 앞에 여러분들 생활신조나 좌우명이 있지 않습니까? 생활신조나 좌우명을 이렇게 붙여놓고 날마다 이제 한번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서 이미지 트레이닝을 이제 하는 게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활신조가 있는데 생활신조는 한번 정해진 생활신조가 계속 가지고 갈 수도 있지만 그렇게 가는 것은 또 아닙니다. 오늘 생활신조가 내일 변화가 될 수가 있는 게죠. 날마다 자기가 좋은 방향으로 수정을 해가면서 나아가는 것이 삶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떤 생활신조나 미래의 비전이나 이런 것들은 날마다 변화시켜가면서 한번 여러분들이 이미지 트레이닝 해가면서 책상 위에 붙여놓고 한번 대학 생활을 한번 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 미래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미지 트레이닝의 이제 예가 이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를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 부정적인 생각을 제거하는 트레이닝입니다. 그러니까 평소 발언이나 생각에 주의하고 실제 나쁜 방향으로 생각이 들 것 같으면 마음속으로 스톱하고 외친다는 게죠. 여러분들 보면 우리 기독교에 있어도 고백을 하라는 거 아닙니까? 내 잘못을 고백을 하면 딱 스톱이 딱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 보고 만났을 때도 나는 절대 여기에 같이 동참할 수 없어 하고 딱 마음으로 스톱하고 외치면 스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발언이나 견해를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돌려잡기 위해서는 그렇게 스톱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기도를 이제 하는 게죠. 이러면 삶이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이제 되는 게죠. 여러 가지 이제 이미지 트레이닝 방법들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뭐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장 이미지 트레이닝 많이 하는 분야가 이제 골프 분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골프 선수들이 내가 저기만큼 보내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골프를 치면 꼭 거기 그만큼 간다는 게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미지 트레이닝의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골프 선수들이 골프를 치기 전에 몇 번 바라보다 보지 않아요. 몇 번 쳐다보지 않아요. 내가 그만큼 내가 보내겠다 마음속으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뇌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뇌파는 한스 베러가 분류했는데 뇌파에는 4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알파파, 베타파, 시타파, 델타파. 그러니까 알파파는 8 내지 13Hz 뇌파가, 또 베타파는 14 내지 20Hz, 시타파는 4 내지 7Hz, 델타파는 0.5 내지 3Hz. 이렇게 이제 어떤 파형별로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 있어서 의식 상태가 있을 때는 베타파 14에서 20Hz의 파가 나온다는 게죠. 그리고 낮잠을 자거나 명상을 할 때는 알파파로 8 내지 13Hz 뇌에서 파동이 나오고, 그 다음에 깊은 수면 상태일 때는 0.5에서 3Hz가 나오는 게죠. 그러니까 병원에서 이 뇌파 측정기로 뇌파를 측정해서 정신 상태가 어떤지 이렇게
이제 진단을 이제 할 수도 이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뇌파가 작아질수록 그 사람이 이제 굉장히 이제 침착한 상태가 된다고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델타파 같은 데는 0.5 내지 3Hz 뇌파가 나오는 거죠. 명상과 치료가 아주 깊은 상태에서 발견된다고 했는데, 이런 사람은 굉장히 어떤 현인에 속하기다 이런 뇌파를 나면 그야말로 아무리 큰 충격이 와도 끄떡도 않는다는 게죠. 현인이 오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런 파가 일어나면 그야말로 정신병자라고도 이제 할 수가 있는 게죠. 정신병자들은 뭐 뇌파가 아주 이제 낮게 되는 게죠. 그렇게 해서 이제 진단을 이제 할 수가 이제 있습니다. 제5절 바이오 피드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바이오 피드백이라는 걸 많이 이제 들어봤죠? 바이오 피드백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어떤 생체 되먹은 요법이라고도 하는데, 자신의 생체 신호를 스스로에게 피드백해 줌으로써 자신의 생리 상태를 조절하고 이완 효과를 얻는 것, 이걸 바이오 피드백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변이 잘 안 나온다든가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체 신호를 계속 주어가지고 변이 나오도록 이제 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뭐 어떤 특수 기계를 이용해서 이런 바이오 피드백을 이용해서 뭐 치료를 한다든가 이러한 요법들도 많이 이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뉴로 피드백은 뭐냐? 뇌파를 통제하는 바이오 피드백 기술. 뇌파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주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IQ를 높인다든가 이런다고 하는데, 암기력을 높인다든가 이런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뉴로 피드백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